한 권의 책으로 건강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몸은 얼굴부터 썩는다. 얼굴이 썩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얼굴이 썩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녹아내리거나 부어올라서 얼굴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다가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문제가 점점 커져서 기능이 저하되다가 마침내 정지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썩는다는 후자의 이미지다. 얼굴에는 눈과 코, 입, 귀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이 오감 중에 4개의 감각기관이 얼굴에 있다. 즉,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눈, 코, 입, 귀로 건강 상태가 드러난다. 눈이 쇠퇴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없다. 코의 기능이 쇠퇴해도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없고 풍미를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 눈, 코,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자체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기가 쇠퇴하면 대화를 즐길 수 없고 위험을 감지하기도 어렵다. 그뿐 아니라 썩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몸에 뭔가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치 흰개미가 안쪽에서부터 갉아먹는 집과 같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쌓이는 문제는 결국 병의 온상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굴을 진단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어서 현재 전신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얼굴의 건강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40대에도 이미 얼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이 적지 않다.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평균 수명 문제다. 의료복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런던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경영실무 교수인 린다 그레튼의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2007년에 태어난 사람들 중 절반은 평균 103세까지 살 것이라고 한다. 특히 선진국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일본에서는 그 평균치가 더 높아 107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길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한다. 1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힘들까? 아마 사람들 대부분이 평범하게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평범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즉 건강 수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얼굴을 썩지 않게 해야 한다. 썩는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문제가 산적해서 조용히 기능이 정지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굴의 기능이 조용히 정지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100세까지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부. 왜 어떤 사람은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일까? 똑같이 나이 먹어도 다르게 늙어가는 이유.
동갑인데 그 나이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든 젊어 보이는 사람이든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든 적은 없는가? 도대체 왜 동갑인데 나이를 먹는 속도가 다른 걸까? 무엇이 한쪽은 늙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젊게 만드는 것일까? 사실 그 차이에는 썩는 과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 몸 안쪽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노화라는 형태로 표면화되는 것이다. 즉, 얼굴의 노화는 몸 안에서 생기는 문제의 진행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간의 주름이다. 나이에 비해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층 더 늙어 보인다. 하지만 미간의 주름이 깊다는 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실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 경화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10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주름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 우선은 피부에 콜라겐 변화를 들 수 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탄력이 없어진다. 게다가 얼굴의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매우 가늘어지고 약해진다. 피부와 혈관의 노화, 이것이 얼굴의 노화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머리카락의 노화도 간과할 수 없다. 젊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얇거나 새치가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한 머리카락의 노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7년 인도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40세 이하의 인도 남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머리카락이 얇거나 새치가 많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관상 동맥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5배 이상 높다고 한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왜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른 것일까? 여기에 대답하려면 그 전에 다음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늙어가는 것일까? 그 원인을 알면 노화의 속도가 차이 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의 노화는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오래 살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으로 늙어간다고 여겼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거나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게 되고 혈관이 굳고 근육이 쇠퇴하고 뼈가 약해진다. 심장이나 신장의 상태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저하된다. 암에 걸릴 우려도 있다.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 현상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노화는 세포의 프로그램이나 유전자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여겨왔다. 그리고 그러한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위나 장기별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피부의 처짐이나 주름에는 콜라겐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콜라겐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 또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칼슘이 들어간 식품이나 건강식품을 많이 섭취한다.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 등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과 혈당치에 주의하고 당질이나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노화한다면 모를까? 이와 같은 논리로는 노화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사실 사람이 썩는 것은 나이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의 폭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병원, 균 같은 외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이 왜 우리 자신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것일까? 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이 몸이 썩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면역 기능을 발휘하여 병을 막아주고 있는지, 즉 그 방어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내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 면역.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물이 병원균이나 이물질의 침입으로부터 몸을 지키려는 작용인 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면역이라는 말은 병으로부터 면한다, 벗어난다는 뜻이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와 같은 병원체나 이물질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병원체나 이물질이 몸에 침입하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 즉, 면역이란 병원체나 이물질이 몸에 침입하지 않도록 제거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병원체를 제거하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다. 원래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는 피부나 몸의 기관을 덮고 있는 점막의 장벽에 의해 차단된다. 대부분의 병원체나 이물질은 이곳을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장벽을 넘는 병원체나 이물질이 생긴다. 면역 반응은 이렇게 처음으로 장벽을 돌파한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 일어나는 반응이다. 예를 들면 넘어져서 다쳤을 때 몸 안에 다양한 병원체나 세균이 들어온다. 이때 몸을 방어하기 위한 세포를 면역세포라고 한다. 조금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병원체 및 세균과 맞서는 면역세포의 투쟁이야말로 사람마다 다른 노화 속도의 주된 요인이다. 병원체 제거를 위한 1단계는 비교적 소규모의 물리적 공격이 중심이 된다. 예를 들면 면역세포가 병원체와 결합한 후 함께 죽어버리거나 병원체를 먹어서 소화효소로 분해하곤 한다. 하지만 병원체 가운데는 지극히 까다로운 병원체도 많다. 예를 들면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작은 병원체는 면역세포가 찾아내기 어렵다. 체세포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병원체도 있는데 체세포가 면역세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삼키거나 먹어서 없앨 수 없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팀워크를 발휘해 더 강력한 물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이물질을 변질시켜서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공격한다.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 그 자체를 파괴하거나 병원체를 포식하는 더 강력한 세포를 불러들이기도 한다. 또한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에 대항해 만든 단백질 항체를 이물질의 항원과 결합시켜서 녹이거나 단단하게 만들거나 무독화한 후 면역세포가 그것을 포식해서 제거하기도 한다. 이때 면역세포는 병원체를 팀워크로 단숨에 제거하려고 한다. 강력한 외적에는 단독으로 맞서는 것보다 팀으로 대처하는 편이 더 확실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역세포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병원체가 몸에 퍼지기 전에 신속하게 면역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간단한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포 자체는 말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면역세포들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있을까? 크게 나누어 2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세포끼리 접촉해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세포가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다. 이는 마치 실전화기와 비슷하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 등은 통화하기 위한 실에 해당하는 시냅스를 최대한 늘려서 좀 더 신속하게 많은 세포와 정보를 교환한다. 하지만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광대한 몸속에 많은 아군을 불러들여 싸우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몸속에 뻗어있는 네트워크인 혈관을 사용해서 원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방법이다. 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호 전달 물질을 혈관 안에 방출한다. 그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이라 불리는 전달 물질이다. 사이토카인은 라틴어로 세포를 뜻하는 사이토와 움직임을 뜻하는 카인의 합성어다. 말하자면 세포가 보내는 편지 같은 것이다. 사이토카인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인자맥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통해 몸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다양한 세포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사이토카인은 수용체라는 특정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신함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확실하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사이토카인의 메시지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다. 늘어라 라는 메시지도 있고 세포의 행동을 촉진하는 일해라 라는 메시지도 있다. 한편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있고 세포의 행동을 억제하는 죽어달라는 것도 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서 발신되어 세포 사이에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를 들면 지방세포가 발신하는 사이토카인 안에는 몸무게를 유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체중의 항상성 효과는 정확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지방세포가 방출하는 사이토카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세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몸 안에 생기는 불꽃, 염증. 염증이 생겼을 때 몸은 어떤 상태가 될까? 면역세포가 병원체와 싸우는 이야기로 돌아가자.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공격을 하는 2단계에서 면역세포는 팀워크로 물리적 공격을 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방출한다. 예를 들면 사이토카인은 모세혈관을 확장해서 지원해줄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한편으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줘서 발열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병원체를 몰아내기 위해 사이토카인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면 면역세포는 병원체에 감염된 자신의 몸의 세포를 점점 파괴하기 시작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포의 파괴는 고통을 동반한다. 면역세포가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부위는 붉게 변하거나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거나 붓기도 한다. 마치 몸 안에 불꽃이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염증이다. 염증이 몸을 썩게 만든다. 염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급성염증이다. 급성이라는 말 그대로 일과성 염증 상태를 말한다. 급성염증은 1에서 2주 정도면 수습되는 일시적인 염증이다. 이른바 찰과상 등에서 볼 수 있는 염증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썩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은 썩는 상태를 유발한다. 자신의 몸이 면역세포에 의해 장기간 공격을 받으면 부패가 한층 더 진행된다. 이 상태를 만성염증이라고 한다. 약한 불 같은 염증이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반복되면 몸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진다. 피부나 장기가 딱딱해져서 방어 기능이나 본래 장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염증 때문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몸 안에는 그런 만성염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다. 바로 치주병으로 입안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이다. 치주병은 입안에 있는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서 생긴다. 세균이 많이 붙으면 잇몸에 경미한 염증이 일어난다. 염증으로 인해 환경이 바뀌면 세균총도 바뀌고 점점 그레문성균이 많아진다. 면역세포에 의해 세포가 사멸할 때 이 세균이 지닌 내독소가 방출되는 것이다. 이 내독소에 면역체가 반응해서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분비된다.
면역세포가 활성화해서 잇몸이 붓고 염증이 유발되거나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곤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염증 상태를 일으키는 것이다.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세균에게 감염된 잇몸 조직이 점점 파괴된다. 치조골이라는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녹기 시작하고 결국은 치아가 빠지고 만다. 이처럼 몸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부패와 만성 염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몸속에 생긴 염증은 얼굴에 드러난다. 자, 그럼 이쯤에서 처음의 의문으로 되돌아가자. 도대체 왜 동갑인데 노화의 속도가 다른 걸까? 무엇이 한쪽은 늙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젊게 만드는 것일까?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독자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면역세포가 지나치게 활동해서 염증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노화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이다. 동갑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몸 안에서 만성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 염증을 정말 주의해야 한다.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만성 염증의 무서운 점이다. 그 모습은 실로 몸이 썩어가는 상태 그 자체다. 썩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염증의 유무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 몸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입이다. 양치질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온 적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만성 염증이다. 피가 되어 흐르는 액체 안에는 세균과 싸운 면역세포의 사체가 가득하다. 그리고 그 면역세포가 방출한 사이토카인은 혈관을 통해 온몸에 퍼진다. 그렇게 몸 전체가 염증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다. 2부. 노화를 막으려면 입속 세균을 잡아라.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을린 듯한 염증이 몸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염증으로 인해 혈관과 세포 등 몸을 지탱하고 있는 조직이 서서히 파괴되어 간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양치질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왜 양치질이 그렇게 중요할까? 세균의 종류와 상관없이 치아에 오물이 붙어있는 것만으로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매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입안의 상태는 달라진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치주병은 악화되기 쉽다. 치주병에는 치은염과 치조염 두 가지가 있다. 치은염은 치아 표면에 부착된 세균이 원인이 되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잇몸 끝이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거나 벌겋게 부으면 치은염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가볍게 치아를 닦는 것만으로 잇몸에서 피가 날 때도 있다. 플라크, 치석은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세균의 온상이기 때문에 치은염 단계는 양치질로 플라크를 제거하면 개선되기도 한다. 치은염이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발전한다. 치주염은 치조골의 파괴와 흡수에 따라 경증, 중간, 중증으로 나뉘는데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은 적자색으로 변색되고 고름이 나오기도 한다. 고름은 면역세포의 사체다. 큰 화재도 처음에는 작은 불에서 시작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불이 붙고 조용히 퍼져서 이윽고 걷잡을 수 없는 불꽃으로 변해간다. 때를 놓쳐 진압이 어려운 큰 불이 되는 일도 많다. 큰 불이 될지 말지는 누군가가 작은 불을 조기에 발견해서 끌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몸의 염증도 마찬가지다. 몸의 면역 기능으로 좀 더 빨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작은 불일 때 멈춰서 전신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반면에 진압이 늦어지면 염증은 서서히 퍼져서 온몸을 감싸게 되고 차츰 몸은 썩어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불씨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이 나기 쉬운 곳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가정에서 불을 예방하려면 주방이나 난방기구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 불단속을 하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몸에서 불이 나기 쉬운 곳을 평소에 주시해야 한다. 불이 나기 쉬운 곳 중 하나가 바로 입이다. 몸속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는 위험. 부족한 양치질, 노화, 스트레스, 흡연.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치주병을 일으킨다. 그러나 아직도 입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치주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입뿐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치주병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닌다. 세균이 혈액에 들어오면 병의 원인이 된다. 본래 세균은 조직의 표면에 붙는 것이지 혈액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혈액 안으로 세균이 들어간 상태를 균열증이라고 한다. 구강 내에서는 치주병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일어나고 상처가 난다. 그곳을 통해 치주병균이 혈액 속으로 침입한다. 그래서 중증 치주병 환자는 양치질하는 것만으로도 경도의 균열증을 일으킨다. 혈액 속에 침입한 치주병균은 온몸에 퍼진 혈관으로 인해 전신에 퍼진다. 이때 치주병균을 지닌 내독소에 의해 면역세포가 가민하게 반응하여 몸속에 염증이 일어나고 만다. 그리고 혈액 속에 침입한 치주병균에 반응한 면역세포로 인해 아테롬, 죽종이 형성되면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또한 치주병균이 심혈관의 장기세포에 직접 간염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을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잇몸이 조금 부어오른 것이 장차 당신의 생명을 빼앗는 큰 병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얼굴에서 시작된다. 3부. 늙지 않으려면 당을 멀리하라. 몸속에 화약골을 만드는 식생활. 염증의 원인이 되는 면역세포의 신호 전달 물질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몸속에 방출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몸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독소에 의해 면역세포가 반응해서 방출하는 유형이다. 또 하나는 사이토카인인 그 자체에 면역세포가 반응해서 방출하는 유형이다. 이 두 유형이 몸속에 계속 일어나 염증이 퍼져나간다. 그리고 계속 연기를 내뿜는 염증은 다양한 병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염증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염증으로 이어지는 이물질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이물질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물질을 매일 외부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당이나 지방이 많이 든 가공식품이 있다. 당이나 지방이 많이 든 가공식품은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해서 편의점이나 체인점 식당 등 실로 많은 곳에서 제공되고 있다. 빵이나 과자, 청량음료, 도시락, 핫도그, 컵라면이나 가열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등이 모두 그 예다. 매일의 식생활이 당질이나 지질이 많은 가공식품 중심이면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일어나 살찌기 쉽다. 비만해지면 사이토카인이 몸속에 퍼져 각종 질병으로 이어진다. 만성염증과 노화의 원흉 AGE.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AGE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AGE는 음식물에서 섭취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활습관 등에 의해 몸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한 만성염증뿐 아니라 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노화의 주된 원인은 세포를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당화를 산화 이상으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당화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변질되는 현상이다. 그 당화의 결과로 생성된 물질을 AGE라고 부른다. AGE는 당화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하고 만다. 거울 보기가 무섭다면 AGE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AGE는 왜 쌓이는가? AGE는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혈액 속의 당과 결합함으로써 생겨나는데 AGE가 몸 안에 쌓여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AGE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몸 안에 들어와 축적되는 경로이고 또 하나는 고혈당 상태나 염증이 지속됨으로써 몸 안에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서 체내 AGE가 생성되어 쌓여가는 경우다. 기미, 주름, 처짐, AGE가 범인. 피부는 체내에서 콜라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수분을 제외한 약 70%가 콜라겐이다. 피부의 구조는 흔히 매트리스에 비유된다. 피부 속에는 매트리스 같은 역할을 하는 콜라겐 섬유와 스프린 역할을 하는 엘라스틴 섬유가 있다. 풍부한 콜라겐을 건강한 엘라스틴이 잘 지탱함으로써 피부에 탄력이 생겨난다. 지금까지는 나이를 먹거나 자외선의 영향으로 인해 콜라겐이 끊어지거나 손상을 입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거나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당이 결합해서 AGE화함으로써 콜라겐이 딱딱해지거나 약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AGE는 피부의 노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AGE가 피부의 주름이나 처짐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자외선에 노출되어 생긴다고 여겨졌던 기미도 AGE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표면의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가 멜라닌을 만든다. 자외선을 쬐면 멜라노사이트 자극 호르몬 등과 같은 물질 등이 방출되어 멜라노사이트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멜라닌은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기미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신진대사의 리듬이 깨지거나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면 멜라닌이 축적되어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왜 AGE가 기미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 AGE화한 콜라겐에는 멜라노사이트 자극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멜라노사이트를 자극해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콜라겐이 AGE화하면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진대사의 리듬도 늦어진다. 즉, 멜라닌 생성량은 늘어나는데 배출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멜라닌이 몸속에 지나치게 축적되어 기미나 주근깨가 늘어나는 것이다. AGE는 기미, 처짐, 주근깨 등을 늘려서 피부를 노화시킨다. 피부가 AGE화하면 원래는 투명한 콜라겐이 노란색이나 다갈색으로 변하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져서 누렇게 뜨기도 한다. 거울을 보고 피부의 변화를 느꼈다면 체내에 AGE가 축적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4부.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리는 식사법.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염증을 계기로 시작되는 병의 대부분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 진행된다.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나쁜 습관을 답습하게 된다. 당장은 건강에 별 이상이 없어도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거듭하면 서서히 병이 몸을 좀먹어 갈 것이다. 몸이 썩는 것을 막고 싶으면 치아와 눈과 혈액에 나타나는 징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건강하게 살 날을 위하여 얼굴에서부터 시작하자.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 몸 안에 숨어있는 위험 인자를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인자를 만드는 요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입에 넣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바꾸는 것, 이 세 가지 중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은 바로 식사가 아닐까? 스트레스를 경감하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낳는 원인이 인간관계에 있다면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해도 일이 남아있으면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식사는 혼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잘못된 식습관을 계기로 입안이나 장내의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을 통해 몸속에 염증이 퍼진다. AGE가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치가 올라가고 몸에 여기저기에 염증을 낳는 AGE를 쌓아간다. 즉, 식생활을 바꾸면 몸의 염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식생활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입에 넣기 전에 정말 그것을 몸에 넣어도 될지 다시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노화와 직결된 조리법과 성분 표시에 주의하라. 그렇다면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리법에 주의하는 것과 가공식품일 경우 식품의 성분 표시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1.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 시간이 없을 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파는 가게도 눈에 많이 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AGE의 양이 많이 늘어난다. 차가워진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조리한 튀김이나 코로켓 등을 다시 데우면 식품의 AGE를 더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2. 과일을 많이 먹는 게 몸에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몸이 당화해서 노화를 촉진한다. 그 이유는 과일에 가당이라는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바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간의 원인이 되며 비만을 초래하고 당뇨병에 걸릴 위험 또한 높아진다. 심지어 과당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해 AGE를 생성하는 비율이 포도당의 10배다. 몸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과일을 가식해서는 안 된다. 3. 성분 표시에서 액상 과당을 확인하라. 청량음료나 탄산음료, 과자, 통조림, 가공식품 등의 단맛을 내기 위해 액상 과당을 사용한다. 이름 그대로 옥수수에서 추출한 포도당을 일부 과당으로 바꾼 감미료다. 액상 과당은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포도당보다도 몇 배 더 빠른 속도로 단백질과 결합한다.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청량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것은 몸 안에 AGE를 쌓아두는 행위와 같다. 4. 탄수화물을 중복해서 먹는 것은 피한다. 액상 과당을 사용한 청량음료뿐만 아니라 혈당치를 급상승시키는 식품은 몸을 당화시키기 쉽다. 특히 당질이 많은 쌀이나 빵, 면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식사는 가능한 피해야 한다. 5. 먹음직스럽게 그을린 음식에 주의한다. AGE는 단백질과 당이 가열되면 생긴다. 핫케이크의 노르스름한 부분처럼 튀김, 돈가스, 크로켓 등의 노르스름한 튀김과 구운 생선, 스테이크 등의 그을린 부분에도 AGE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6. 항당화 물질이 든 식품을 섭취한다. 혈관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는 혈당치가 높아지면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든다.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염증과 노화를 막는 조리법.
조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기름을 사용해서 고온으로 조리하면 재료 안에 AG 양이 늘어난다. 닭고기의 경우 구운 치킨은 백숙의 약 6배, 튀김은 약 10배의 AG를 포함한다. 백숙은 가열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지만 기름으로 튀기면 150에서 200도의 고온이 되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체내에 AG를 쌓아두지 않기 위해서는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재료는 날것으로 먹는 것이 좋다.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찌거나 삶거나 끓여야 AG를 덜 생성한다. 굽거나 튀기는 등 고온으로 조리하는 방법은 되도록 피하자. 오늘 서리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KRD 니온바시 메디컬팀 지음 황혜숙 옮김 갈매나무 출판 만성염증과 AG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 입니다. 일본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건강검진 의료시설인 KRD 니온바시 메디컬팀은 염증의 원인이자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AG를 지목합니다. 얼굴이 단순히 늙는 것을 넘어 썩는다는 개념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단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바꾸면 끔찍한 노화도 피하고 막을 수 있다니 앞으로 식생활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고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으로 건강과 젊음의 열쇠를 발견하는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